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최근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준석 어머니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심각한 내용을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검증 플랫폼 X에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좀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요겁니다. 보시면 이준석 의원이 이 의원 어머님께서 떡을 나눠준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어쩌면 단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지지 커뮤니티 FM코리아에 후보님 어머니께서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떡을 나눠줬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좋은 의도로 분명히 주셨겠죠.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를 문제를 삼으면은 선관위에 신고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에게 카톡 남기고 전화를 했지만 차단했는지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만 보면 별 심각한 내용이 아닌 듯 보이지만 이것은 단독 기사를 달고 나올 만큼의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엄마가 떡 좀 돌린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야박하게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가 양도구육해서 만들어진 이 나라는 15,000원짜리 짬뽕 사줬다고 수백 번의 압수액에 10만원짜리 기소를 당하고 샌드위치에 1,000원어치 야채 추가했다고 별건으로 기소당하는 나라입니다. 선거 기간에 엄마가 떡 돌렸다? 네, 기부 행위를 넘어서 어쩌면 제3자 뇌물죄까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면 양도구육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아들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은하 대표는 최근 이준석의 현수막들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김철근 때문이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과거 이준석 성상남 무마 조건으로 칠억각서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근이가 개혁신당의 현수막 계약을 주도했었는데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해당 현수막 업체와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정당의 현수막에 비해서 잘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지만 그 비용은 절대 싸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캐시백을 하는 바람에 현수막이 떨어져도 개선이 안 되고 같은 업체가 계속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백운기 앵커의 채널에 출연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준석은 정치 사기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3년 전 이준석의 재판을 이기게 해준 적이 있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볼게. 이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리고 그 당신의 해결책은 좀 아이디어가 뭐냐? 그게 있어야 정치인 아니냐?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장난 가지고 또 어떻게 국민을 속여보려는, 저는 그 친구를 정치적 사기꾼이라 보거든요. 이준석은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그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사기다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이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지난 1월달, 2월달에 그 CBS 뉴스 쇼, 그 김현정 씨하고 이준석이를 같이 방송을 조작했다 해서 제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죠. 언론이 오히려 이준석이의 정치적 사기를 옆에서 부추기고 같은 공범 노릇을 하는 언론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엊그저께도 이준석이가 한 모든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은 전부 다, 그러니까 첫째 무식하고 둘째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준석을 겪어봤는데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과 상관없는 고소까지 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자, 다들 이준석을 겪으면 떠나가고 악감정까지 생겨서 응징하려고 난리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은 또 사기를 치며 어그로 끌려고 오늘 성남 의료원으로 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남시 의료원은 이재명 후보가 2016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설립한 공공의료 시설로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민단체는 진실을 왜곡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대통령 후보를 규탄한다며 이준석 방문을 저지하려 했지만 이준석은 경찰을 앞세워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은 빈 병상이 있는 병실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치적 쌓기 정치다.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인데 500여 개 병상 중 200여 개 병상이 5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본인 치적으로 포장하면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건 전형적인 치적 쌓기 정치가 아닌가. 그러면서 과거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말했던 그 논리 그대로 3,400억이 누적으로 세금이 지원되었고 약 400억 원의 세금이 연 지원되는 곳임에도 기존 기획안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더 깊게 탐구해서 이재명의 의료정책의 비현실성을 짚어보겠다라고 했답니다. 현재 이것을 전하는 뉴스의 댓글창마다 이준석을 비판하는 댓글과 준천지들이 몰려와 고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병실이 호텔처럼 만실이어야지 좋은 것이고 운영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 사기꾼의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2023년 9월 13일자 데일리 메디의 기사를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2019년 80%에서 2023년 46%로 급감했습니다. 왜?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에 지난 2020년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고 2023년 5월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했음에도 환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이탈한 의료 인력을 다시 채용하기 어려워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지방의료원들의 병상 가동률은 5년 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고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걸 이재명 탓으로 돌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인데 500여 개 병상 중 200여 개 병상이 5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성남시 의료원의 2023년 병상 가동률은 36.4%입니다. 그럼 비슷한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시 의료원, 충주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시 의료원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것도 그 지자체 단체장의 탓입니까? 이 지방의료원의 낮은 병상 가동률은 5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벌어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러니 이준석을 두고 정치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공격은 최근 호텔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에 기대서 일반인들이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로 공격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사기꾼이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불과 2개월 전 이준석은 반명을 내세운 한동훈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티 이재명이 어떻게 대선 아젠다가 될 수 있나? 진짜 싫어. 마치겠습니다.